비급여로 매출이 잘 나오는 치과일수록 보험 청구는 뒤로 밀리죠. 청구야 지원이 알아서 하지 뭐. 이 한마디가 병원을 무너뜨립니다. 보험 청구는 매출의 일부가 아니라 리스크의 핵심이에요. 청구액이 적은 건 문제의 시작일 뿐, 잘못된 청구가 쌓이면 그건 복리로 커집니다. 직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시간이 없으면 리스크는 멈추지 않아요. 이 영상에서는 매출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폭발하는 이유, 그리고 그걸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없는 병원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상하게도 매출이 잘 나오는 병원일수록 보험 청구 리스크가 빠르게 커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잘 되니까 급한 일만 남기고 중요한 일은 미뤄두거든요. 하루 종일 환자 소화하고 상담하고 수납받고 전화받고, 병원이 바쁘면 바쁠수록 보험 청구는 늘 나중에 해야 하는 일로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보험 청구는 급한 일은 아니지만 병원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청구를 담당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퇴근 후 남거나 쉬는 날 나와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관리가 아니라 소진이에요. 시간은 없고 청구는 쌓이고 결국 일단 보내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리스크는 복리처럼 불어나죠. 제가 컨설팅을 나가보면요, 보험 청구사 자격증을 가진 베테랑 직원이 있는 병원에서도 매달 수백만 원의 청구 누락이나 의도치 않은 과잉 청구가 쌓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예요. 실제로 한 병원에서는 매달 600만 원 이상 청구가 누락되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보험 청구사 자격증이 있었고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도도 깊었거든요. 하지만 데스크가 너무 바쁘다 보니 청구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환자 응대, 수납, 상담, 서류 발급 등등등 이런 급한 일들이 하루를 다 채워버리니 정작 병원을 지키는 중요한 일은 계속 뒤로 밀린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도 리스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청구액이 2천만 원이면요, 검토해야 할 청구 건수가 500건 정도 돼요. 청구액이 5천만 원이라면 검토할 청구 건수가 1200여 건이 넘습니다. 한 건당 2분만 잡아도요, 5천만 원을 다 검토하려면 무려 40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8시간을 모두 보험 청구 검토 업무에 투입해도 꼬박 5일이 걸리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보험 청구 담당자에게 과연 이만큼의 시간을 주고 계신가요? 크라운 프랩 1개 할 때보다 10개 할 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청구액이 커질수록 관리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요? 안타깝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요즘 덴투일만 쓰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쓸 줄 모르면 그건 그냥 비싼 계산기일 뿐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기본 개념을 모르면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것처럼요. 결국 내가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노력 없이 프로그램만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 그런 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문제는 프로그램은 의학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기간 계산만 가능할 뿐 비보험권을 보험으로 입력해도 이걸 걸러내지 못합니다. 또 한 번 잘못 세팅되면 그 오류는 그대로 누적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재료나 행위가 잘못 세팅돼서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그대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을 나가보면 이런 단순한 세팅 오류로 수천만 원대 과잉 청구가 쌓인 병원들을 어렵지 않게 본다니까요. 기계는 돕는 도구일 뿐 판단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대학병원에는 반드시 심사과가 있어요. 그만큼 보험 청구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학병원 수준의 청구액이 나오는 병원조차 보험 청구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경영지원실이 있다면 심사과도 있어야 됩니다. 보험 청구는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진료, 차팅, 상담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험심사 전담 인력은 단순히 보험 청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진료 흐름과 차팅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당연히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겠죠. 보험 청구는 기술이 아니라 관리 업무예요. 누가 하느냐보다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진료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보험 청구 업무도 공식 근무 시간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득이하게 근무의 시간에 이 업무를 해야 된다면 그 시간에는 시간당 수당을 챙겨주세요. 그건 비용이 아니라 병원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병원이 커질수록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보험 청구 관리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리력을 청구하고도 현지조사 무사 통과한 치과의 비법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렸는데요. 아래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이 영상 다 보신 뒤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매출이 높을수록 보험 리스크가 커지는 이유와 그걸 막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많은 문제들은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보험 청구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거. 사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핑계를 찾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리스크는 복리로 쌓입니다. 잠을 예로 들어볼까요? 충분히 자야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유튜브에 빠져서 늦게 자면 다음날 피곤한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보험 청구도 같습니다. 관리할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병원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실수의 결과가 만만치가 않아요. 업무정지, 억대 과징금, 심하면 형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병원을 지키는 힘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지키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당연한 걸 지키는 병원이 오래가고 그게 바로 병원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원장님의 현명한 운영이 병원을 지키고 신뢰를 세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런 병원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분이시라면 월 1억 청구하고도 현지조사 무사 통과한 치과의 비법 영상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아래 댓글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감사합니다.